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자동차 쇼핑 모토모비 김하늘입니다. 자, 여러분 중고차 시장에서 대형 SUV 완전 제일 큰 거 말고요, 준대형급 SUV를 보려고 하실 때 제일 인기 많은 게 국산차에서는 바로 팰리세이드하고 그 다음에 GV80입니다. 그리고 이 국산차를 사려고 하는 여러분들께서 사실 팰리세이드하고 GV80의 인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좀 높다는 느낌 받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포드 익스플로러를 많이 비교를 해서 구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GV80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지없이 항상 수입차들이랑 비교를 하시는데, 근데 또 여기서 여러분들 차량 구입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수입차가 BMW나 벤츠는 아직까지도 금액이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가는 목적지가 바로 일본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가장 가성비가 높고 가장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가장 만족감이 큰 차량은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링컨의 에비에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포드 익스플로러하고 형제 차량이죠.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들어가 있는 내장 그리고 구성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벤츠, BMW, 그 다음에 뭐 독일 3사를 포함해서 일본 차까지 전부 포함해서 현존하는 동급의 모든 차량들 중에 동급에서는 가장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승차감 정말 편안하고요. 시트 앉아보시면 압니다. 운전하실 때 제일 편안한 차량이라고 제가 단언을 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실제로 운행할 때 그 정숙성, 이게 약간 비행기의 그 상공에서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굉장히 약간 먹먹할 정도의 그런 정숙성을 보여주고요. 미국 차량, 독일 차량보다 약간 낫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 11,000km밖에 운행하지 않은 최고 등급 블랙 레이블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 1억 700만 원인데요. 판매하는 가격 10,000km 탔는데 7,09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가성비는 최강입니다. 어떤 차량인지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스펙 보고 오셨죠? 2021년 11월 출고된 22년형, 주행거리가 11,000km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블랙 레이블 차량이고요. 외관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원체 짧기 때문에 하자 부위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관 상태만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루프 쪽 보시면은 썬루프는 제가 지금 열어놓은 상태죠. 이렇게 해놨는데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는데요. 되게 넓어요. 그래가지고 안쪽에서 보면은 실제로 개방감이 진짜 엄청납니다. 장난 아니에요. 개방감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넓게 열리는 썬루프를 가지고 있고요. 전면 유리 쪽 중고차니까 전면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면 유리 쪽에 돌치 흔적질 없다는 거 카메라로 한 번씩 비춰드리고 있고요. 보닛하고 라이트, 범퍼 방향까지 한 번씩 비춰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LED 램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릴하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보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재밌는 점이 하단부에 요 이제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요게 코파일럿 기능이라고 사실 이제 반자율 주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충돌 회피 기능까지도 충돌 회피 조향 보조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야간에 봤을 때 되게 멋있다라고 느껴졌던 부위가 바로 이 부위인데, 이 녀석은 엠블럼 조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에비에이터라는 차량 그리고 링컨의 신형 모델들 보면 사실 외관이 너무 뭐 이쁘다라든지 멋있다라든지 이런 느낌은 저는 못 받았어요. 처음에 만족도 높은 차량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태에 대한 부분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고요. 전면부 한번 쭉 비춰드리고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전면 지나서 역시 측면부도 깔끔하죠. 사고비 없는 차량입니다, 여러분. 황금도 없고요, 교환도 없고요, 골격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지금 보시면 휠이 굉장히 크죠. 이게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순정으로 22인치 휠인데 이런 휠을 장착을 하고도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랑 여러 가지 맞물려가지고 특히나 시트가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실제로 승차감이 정말로 편안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용하죠. 엔진 소음은 거의 없다시피 생각이 될 정도로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휠도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 차도 크기 때문에 휠 스크래치에 대한 부담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4개 휠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사이드미러 커버는 크롬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커버 확인하시고요. 옆쪽 다른 부분에도 도장면 전체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필러부터 하단,
도어, 그 다음에 도어 날 엣지, 밑에 쪽에 사이드 스탬프까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역시 깔끔한 모습이에요. 도어 날 같은 부분에는 PPF 필름 시공되어 있고, 자, 이 옆쪽 날에도 보여드리면은 전부 다 PPF 기본 시공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처럼 찍혀 있는 추격 부위가 흔적이 조금 보이는데 요거는 필름만 손상을 입은 거죠. 안에 도장면은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 도어에서 뒤쪽 핸들까지 넘어왔습니다. 뒤쪽 휠도 역시나 깔끔한 모습이라서 손상 부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뒷타이어는 앞타이어보다 더 많이 남아있어요. 트레드는 거의 한 8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에 가깝고요. 앞타이어도 한 7,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차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지금 2톤짜리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은 타이어를 교체를 하셔도 5만 킬로 타기가 조금 버거운 차량이거든요. 주행거리 10,000km입니다. 트레드는 넉넉해요. 자, 그럼 후면까지 넘어왔습니다. 루프, 리어, 보조 제동등부터 쭉쭉 뒷유리에서 엠블럼 지나서 연발강으로 들어가 있는 후미등. 야, 이게 완전히 일자로 끝까지 연결이 돼 있었네요. 저 몰랐는데. 그리고 후방 카메라 지나서 트렁크까지, 밑에 크롬 가니쉬, 그 다음에 범퍼 하단부까지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차량이 되게 재밌는 게 같은 3000cc 6기통이라 그래도 마력수가 굉장해요. 400마력이 넘어요. 405마력짜리 차량이라서 너무나 잘 나가고 너무나 편하네요. 자, 기본적으로 상처 부위 없다는 거 좀 카메라에 다 담겼을 거고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고, 트렁크 안쪽도 우리 상황 좀 봐야 될 텐데요. 역시나 뭐 많이 손상 부위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사용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느껴보셔야 되겠죠. 보면은 2열부터 해가지고 트렁크 공간, 그 다음에 3열 뒤쪽, 등받이 뒤쪽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셨습니다. 바닥 매트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 바닥에 손상이 많이 없기는 한데 애로사항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찍이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접착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안쪽에 붙어 있는 찍찍이를 떼면은 요것 때문에 보풀레기처럼 살짝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커버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지저분한 상태였을 거예요. 지금은 새 것과 같은 상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히든 스페이스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히 깔끔하고, 시트도 가죽 내장도,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전부 다 통일성 있게 같은 컬러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6인승이죠. 6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 3열이 지금 접혀있는 모습이고요. 3열 폴딩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동 버튼 누른 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시트를 세우고, 그리고 넣고 집어넣고 할 수가 있죠. 자, 조수석 측면부까지 넘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 그 다음에 앞에 후면까지도 역시나 하자 부위 한 군데도 안 보였고요. 휠 전체적으로 다 깨끗한 상태였는데요. 조수석 앞쪽 휠도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똑같은 22인치 순정 휠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동일합니다. 동일 타이어, 출고 타이어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상처 부위 없는 모습이고요.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주행거리가 짧기도 짧았지만 연식에 비해서 동일 연식 대비 다른 차량들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딱 휠이라든지 이 크롬 사이드미러 커버라든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 몰딩들, 가니쉬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차만한 차가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만약에 그 에비에이터 구입 원하시는,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생각 안 하시고 구입하셔도 될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만족도 높을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깐깐한 고객님들이라고 하셔도 내가 남들보다 좀 깐깐해, 기준이 좀 높아, 그래서 중고차 구입하기 난 좀 어려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 차량 보시면은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데 라는 생각 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에요. 자, 여러분 실내는 뒷자리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녀석은 도어가 열리는 게 안에 도어 캐치가 아니라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굉장히 예쁜데요. 이 녀석이 하만카돈의 레벨 울티마가 납품이 될 거예요. 이제 하만카돈에서는 가장 최상위 레벨이죠. 그래서 사운드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은 사실 미국 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캐딜락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리고 링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보시면은 여기까지 다 열려 있거든요. 개방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안쪽에서 이 개방감을 내가 느끼고 싶은데 앞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게 버튼이 바로 이쪽에 있어서 이걸로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차양막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하죠. 독립 시트입니다. 독립 시트라서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딱 두 개의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 이제 무슨 그 바 스탠드처럼 컵홀더하고 같이, 그 다음에 수납 공간, 그리고 이쪽에도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인데 보시는 것처럼 수동으로 움직입니다. 수동으로 움직이고 등받이도 수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쪽에다가 그런 전자장비들을 빼고 충분한 수납 공간이라든지 어떤 소지품을 놓을 수 있는 컵홀더도 굉장히 큼직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게 진짜 독립 시트를 만들어 놓을 거면 이렇게 해놓는 게 맞다. VIP 시트 패키지 같은 거 들어가서 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손으로 움직여도 충분하잖아요. 얼마나 시트 포지션을 바꾸겠어요, 그죠? 자, 시트 상태 보시면 2열도 역시나 깔끔한 모습이고요. 등받이도 그렇고 안쪽에 좌방석도 그렇고,
표면에 손상 입은 흔적도 없고요.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거나 그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거의 사용감 느껴지지 않는 깨끗한 상태다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운전석입니다. 운전석 제가 탑승하기 전에 도어 트림하고 시트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도어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전동 시트 들어가 있잖아요. 이 녀석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아마 28개인가 30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손 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버튼들 동작 안 되는 것들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손이 잘 닿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데들 하이그로시 재질의 플라스틱인데요. 아직도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 스크래치만이 없다는 거. 역시나 윈도우 스위치 버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부위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어 포켓 부위도 이런 데도 상처가 많이 날 수 있는 부위인데 전체적으로 다 깔끔한 모습 보여준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 넘겨서 저희 핸들 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들 가죽도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데 손 많이 닿는 부위들,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의 장점이죠. 약간 표면에 반질반질한 느낌 정도는 있는데요. 그런 느낌 제외하고 표면이 벗겨진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깔끔한 모습이니까요. 사용감 외에 다른 손상 부위, 차량의 핸들을 잡았을 때 중고차지만 좀 불쾌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시트도 확인해 보면 역시나 좌방석, 등받이, 그 다음에 옆에 감싸주는 측면부까지도 전체적으로 뭐 쓸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 헤드레스트 역시 전동입니다. 전동으로 움직이고요. 앞으로 나오는 것까지도, 그리고 뒤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역시나 모두 전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등받이, 네, 뒤로, 앞으로, 이것까지는 전부 다 아셨을 텐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체형에 맞추다 보면 사실은 불편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딱 맞는다는 느낌이 없는데요. 이 녀석은 이렇게 상하가 분리가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시트 포지션, 위아래, 앞, 뒤까지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체형에 맞게끔 조정하시기에는 이것도 역시나 그 승차감에 한몫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동작이 안 되는 부분 없다는 거, 고장난 거 없다는 거, 깔끔하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실내 들어가서 실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 있는 기능이나 어떤 세세한 디테일들은 여러분 그 리뷰를 찾아보시는 게 사실 더 빠르시죠. 저희는 중고차를 판매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나 그래도 제한된 상황 안에서 최대한 잘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루프 쪽부터 보시면요, 지금은 이 루프가 전부 다 스웨이드로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동급에서는 좀 고급감이 있습니다. 소재 사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잘 사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냄새 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보고 사전에 뭐 담배빵 같은 것도 구멍 난 것들이 있는지 오염된 거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상단부부터 좀 넘어가겠습니다. 블랙박스 지금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블랙박스는 잘 동작되니까요. 이거 그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대시보드 상단부에도 들어가 있는 것들, 이게 좀 가죽으로 보이지만 사실 가죽이 아니에요. 요 위쪽에는 가죽 느낌을 낸 우레탄 소재의 대시보드인데요. 네,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끈끈이 붙어 있는 거, 오염된 거 이런 것들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동작을 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부터가 이제 가죽 소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손상이 된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하이그로시로 된 내장 플라스틱들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는지 이런 부분 보셔야 합니다. 상단부 이런 얼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그 물때 같은 거 저희가 이제 닦아내다가 실내 클리닝 하면서 생긴 물때 같은데요. 손으로만 지워도 대충 다 없어지죠. 아주 깔끔한 모습들, 손상 부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다고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손 닿는 곳에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운전자 보조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정이라든지 파킹 어시스트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안쪽에 들어와 있고요. 역시나 뭐 특이한 내장재들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하이그로시 재질의 내장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중고차 구입할 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시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더 손상을 많이 입는 부위예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아도 조금 경기하면서 봐야 되는 부위인데 역시나 깔끔한 모습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키도 전부 다 2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입고가 오늘 돼가지고요. 전시장에 올라가자마자 가지고 온 거라서 아직 이렇게 비닐 안에 키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보조키까지 전부 다 보관하고 있는 모습이고, 팔 닿는 부분들, 야, 콘솔 박스가 무지하게 크네 이게. 콘솔 박스가 넓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팔걸이 닿으면서 마찰 많이 일어날 텐데 역시 이런 부분들도 깔끔한 모습이에요. 당연히 뭐 서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옵션들은 들어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량은 진짜로 여러분들께서 6,000에서 8,000 사이, 7,000 전후로 해가지고 맥시멈 8,000까지 잡고서 국산 차량 수입차 2개를 고민하실 때 제네시스 GV80 생각하시던 분들이 있으시죠? 진짜 한 수입니다. 차를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론 정비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비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링컨 보증기간 길잖아요.
있잖아요. 이 녀석 국산차처럼 보증기간 길게 가져가면서 남은 시간 아직도 3년 정도는 무상으로 수리받으면서 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굳이 국산차를 7천 이상 주고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량을 본다면요. 국산차가 가성비가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잘 선택하셔서 좋은 차량 나가기 전에 빠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해주셔야지 좋은 차량 나올 때마다 빠른 소식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토모빌 김하늘이었습니다.